초점을 이렇게 맞춥시다. 어차피 복소수 범위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만 확고히 해놔도 여러분 이런 1번 같은 문제 유형들은 다 푸실 수가 있어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바뀌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바뀌는 거지. 그쵸? 양수의 짝제곱근 물어보면 두 개, 이렇게 양의 제곱근이랑 음의 제곱근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0의 짝제곱근 하나, 그 다음에 음수의 짝제곱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홀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딱 자기 자신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가 있느냐, 분명 존재는 하고 크기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얘는 7의 세제곱근과 절대값은 같을 거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고 음수다. 이 정도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지.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다고 이 숫자가 양수인 게 아니야. 이렇게 공부해 주면 돼. 다 아시죠? 그럼 봐봐요. 이제 1번.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정수를 갖고 있다고. 11개의 원소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부분집합 X를 만드는 거야. 원소를 몇 개 넣어서. 그 다음에 집합 A는 뭐냐면 XA는 X 가지고 X의 실수인 4제곱근을 구해가지고 요 A로 삼아서 원소로 갖겠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X에 원소 4가 들어있어. 그럼 이 4는 뭐예요? X가 되는 거고 4의 4제곱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짝제곱근 말고 홀제곱근이 굉장히 단서가 되거든요. 홀제곱들은 항상 한 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라는 건 X에 들어있는 원소가 7개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들어있든 4가 들어있든 0이 들어있든 1이 들어있든 1의 세제곱근을 구해도 하나, 0의 세제곱근을 구해도 하나, 4의 세제곱근을 구해도 하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그쵸? 그래서 원소가 총 7개라는 단서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 양수를 몇 개 넣어야 되고 음수를 몇 개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A가 결정하는 건데, 잘 봐봐. 만약에 양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이 5에 4제곱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 A란 말이야? 얘나 이해됐지? 그럼 봐봐. 5가 딱 들어있는 순간 A는 원소 몇 개가 추가가 돼요? 2개가 추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근데 니들이 뭐 종류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이 개수만 알면 되는 거야. 얘나 이해돼? 그럼 만약에 4 들어있으면 A의 원소 몇 개? 4개. 3 들어있으면 A의 원소 몇 개? 또 2개 추가. 2 들어있으면 A의 원소 몇 개? 또 2개 추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들어있으면 원소 10개다. 그치? 근데 지금 A의 원소 몇 개라 그랬어? 9개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 구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없앨 거야. 그럼 양수 몇 개? 4개 들어갔고 A는 원소 몇 개? 8개 들어가는 거지. 양수의 4제곱근들을 원소로 갖는 게 집합 A니까. 그럼 여기에 원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집합 A는 완성이 되는 거지?
0. 0은 4제곱근 몇 개인데? 1개.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음수 2개 넣으시면 돼요. 음수 2개 넣으면 돼. 근데 우리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에 관심이 있잖아. 합을 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2개만 넣는 거지. 쌤, 그럼 집합 B는요? 아이, 집합 B는 얘의 세제곱근, 얘의 세제곱근, 얘의 세제곱근들을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7개가라고. 됐죠? 요게 X예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나은 이해돼? 나은이란다. 나은이 이해돼?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집합 B를 또 집합 A를 이렇게 적어 가세요. 이렇게 8개에다가 0의 4제곱근 하나. 이렇게 해서 집합 A는 원소 9개, 집합 B는 원소 7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담굴 문제긴 한데 뭐 2번, 3번, 4번 우리가 같이 안 풀어도 되죠. 요거는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5번 푸십니다. 5번 풀어보세요. 얘는 이해되지? 했죠? 봅시다. 로그는 이제 기본 성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문제에서 쓰이는 것만 적어 드릴게. 자, 이거죠. 로그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이 로그의 계산은 본질적으로 얘네를 한 덩어리로 합칠 거냐 아니면 나눠서 풀 거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건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깔끔하게 계산이 됐다는 건 얘네 둘을 합치란 얘기야. 밑을 같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여기 66이 보이니까 얘를 로그 6의 3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2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올려주시고 한 덩어리로 합쳐주면 로그 6에 4 곱하기 9, 36이 되지. 2번. 근데 간만에 풀면 잘 안 될 거예요. 알겠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서는 내가 니들을 로그 법칙에서, 로그 성질에서 밑변환 공식을 배우고 나면 내가 밑변환 공식 옆에다가 항상 써주는 예제가 있어. 니네 아마 교재들에 다 적혀 있을 거야. 이런 예제 기억나세요? 이렇게 3, 3, 5, 5가 약분되는 계산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남은 밑과 남은 진수로 새로운 로그를 만들어 버리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였냐면 얘네들을 다 밑변환 공식으로 뜯는 거였단 말이야. 내가 밑을 안 적으면 상용 녹은 거니까 괜찮죠? 실제로는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로그 2에 로그 8인데 얘도 지금 밑이 같은 상태니까 밑변환 공식이 역과정으로 새롭게 합쳐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건 머릿속에서 펼치시고 여러분들은 약분을 할 줄 알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건 안 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약분할 때 뭐 조심하라 그랬냐면은 그냥 똑같은 숫자만 약분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최대한 그 거듭 제곱들을 좀 꺼내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 2의 3승이 밖으로 나온 거지. 얘는 2의 제곱이 밖으로 나온 거지. 똑같은 숫자만 약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약분할 수 있어. 알겠어? 왠지 이해돼? 로그 2에 로그 6이고 로그 3에 로그 2니까 로그 2랑 로그 2만 약분돼가지고 3이랑 6만 남는 거야. 이 정도밖에 간단히 할 수 없어요. 알겠어? 로그에 곱이 나오면 거의 이런 걸로 풀릴 거야. 자, 봐봐. 조금 정석으로 할게. 요거 3의 제곱이니까 밖에 2 꺼내면 되지. 요거 2의 4승이니까 밖에 4 꺼내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곱 나왔으니까 로그 2의 3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4승 나왔으니까 로그 3의 2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뭐뭐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나 되지? 이렇게. 푸셔야 돼,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뭔 16이야? 8이야? 이런. 이제 지수함수 문제가 있고 뒤에 가면 로그함수 문제가 있어. 여러분,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밑에 빈 공간이 많이 있죠? 거기다가 우리 또 오랜만에 지수함수 개형 좀 적고 가요. 나는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 이렇게 4가지로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나? 잘 보세요. 일단 교재에서 하는 거. 많은 교재에서. 우리가 y는 a의 x 그래프를 그리는데 x에 0 넣으면 밑이 뭐든 간에 항상 1이 돼버리니까 0,1이 즉 원점으로부터 위로 한 칸 간 곳이 지수함수의 대표 정점이고 밑이 1보다 클 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2가지를 배웠지, 그지? 근데 이제 대칭이동 관련해서 방향성이 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들 2의 x승 상상하면 돼. 여기 0,1을 기준으로 일단 올라가는 게 대표 형태인데 여기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은 그래프가 y축 대칭 이동이 된다. 근데 이걸 이 첫 번째 그림이랑 좀 연계시켜주면 마이너스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2분의 1의 x승 뭐 이렇게도 쓰는 거지. 그죠? 자기가 x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게 불편하고 그냥 차라리 밑이 1보다 작은 게 낫다 하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나는 밑이 1보다 크고 x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게 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되죠? 이런 함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2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최초에 교재에서 배울 때 이런 형태로 배워 있는 게 더 익숙하고 문제를 그동안 그런 식으로 푸셨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밑이 1보다 큰 게 낫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리면 무슨 쪽 대칭 이동이 일어나요? 이런 대칭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함수는 전체적으로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빨간색이 대표인데 지금 우리가 y축 대칭 이동도 한번 시켜보고 x축 대칭 이동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식의 특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야.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면 이제 식은 이렇게 되고요. 함수 방향은 이렇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수함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한 칸 또는 아래로 한 칸의 대표 정점이 잡혀. 이렇게 대표 정점들을 잘 잡아놓고 이제 그래프의 방향을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안 쓰셔도 되는데 실제로 평행이동이 일어나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잔 말이야. 실제로 평행이동이 일어나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잘 봐. 나는 x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지수의 부호를 바꾸고 밑을 뒤집어. 이게 이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그 다음에 니네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들이 돼 있어. 얘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들이 돼 있단 말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어떤 점을 읽는 훈련들이 돼 있다고, 그지?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보이는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3. 그치? 얘나 보이지, 그지? 그럼 이 점의 역할은 뭐냐면 원래 함수의 원점 역할을 하는 거야. 지수 함수가 지나는 점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대표 정점 잘 잡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수 함수에선 얘를 내가 좀 강조를 많이 했지? 얘가 보다 지수 함수가 만날 수 없는 어떤 점근선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는 거야. 원래는 내려가는 그래프잖아. 그죠?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접힌 거라고. 그럼 대표 정점은 아래로 한 칸인 곳에 찍히고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아직도. 인체 이해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정보를 하나 감춰놔. 이렇게 정보를 하나 감춰놔. 그래도 이 4는 점근선일 거고 원래 2x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접혀 있는 거고 이런 데가 대표 정점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근데 a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으니까 어딘진 모르겠는데 이런 데를 대표 정점으로 갖는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다고. 이런 게 이제 이 함수들의 후보군이란 말이에요. 후보들. 이런 식으로는 도식화가 돼야 돼. 이해돼? A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쭉 밀리겠죠. 이해돼, 얘나? 되죠? 만약에 이런 정보가 감춰져 있으면 요거는 뭔가 2,b가 원점이지. 2,b. 사실 b를 그냥 아무 숫자나 상상해서 그려놓은 다음에 b가 증가할 때마다 b가 감소할 때마다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 b가 2라고 쳐봐. 그럼 여길 기준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간 곳이 대표 정점이 되면서
얘가 점근선이 되면서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니? 그치? 근데 B가 점점 낮아지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올 거야. 뭐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다고. 이해돼?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것부터는 이제 4점짜리의 영역이잖아. 이해 잘 되고 있어, 얘들아? 요거 적어요. 알겠죠? 요거 적어 놓으세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고. 됐어? 얘나 됐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넘겨보시면 뭐 7번이랑 8번이 다 되게 쉬워요. 자, 둘 다 풀어보세요. 일단 8번은 조금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7, 8번 해보세요. 자, 일단 7번은 별거 없죠. x로 1만큼 y로 a만큼 움직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분의 3,5 대입하면 되지. 근데 이제 8번은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점 잡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는 5B는 3, 5H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A 값을 물어봤죠? 이거 뭐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함수 식을 밝혀내려면 함수 위에 있는 점 좌표를 밝혀내면 돼. 알겠지? 알겠지? 어떻게? 함수 식을 밝혀내려면 함수 위에 있는 점 좌표를 밝혀내면 돼. 당연히 이 문제는 요 A겠지. 그지? 간다. 5B 길이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 문제에서 B를 못 구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문자로 문제를 풀겠지만 점 B가 무슨 점이니? 이 지수함수의 y절편이거든? 여러분 y절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x에 뭐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되죠? 여기 0을 넣어보세요. 그럼 y값 몇이에요? 2에 a승. 여기까지 되고 있어? 돼, 안 돼? 그럼 여기 2에 a승. 되고 있어? 그 다음에 OH가 뭐라 그랬어 지금? 5B에다가 3분의 1 하면 OH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의 A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나는 점 A의 X좌표도 알아낼 수가 있어. 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교점이니까.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지? 자, 여기다 넣어보자. 3분의 2의 A승은 2의 x-1. 여기다 넣어보자. 3분의 2의 A승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니? 되고 있죠? 여기서 식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냐. 이거 둘 연립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뭐 각자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변 우변 곱해버릴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은 9분의 4의 A승이 되고 이쪽은 둘이 곱해지면 지수끼리 어떻게 돼요? 더해지죠. 지수끼리 더해지면 어떻게 되니? 2에 A-1승 이렇게 되지 않아? 되고 있어? 얘들아 되고 있니? 되고 있어요?
지수끼리 더해줄 테니까 x가 지워질 거 아니야. 알죠? 그 연립을 하는 행위 자체는 목적 자체가 문자 한 종류를 지우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지금 곱해버리면 여기 x가 지워질 것 같잖아. 돼? 왜냐면 얘들아 이제 연립도 좀 창의적이 돼야 돼서 어쩔 수 없어. 그럼 봐봐. 이제 2의 a승 구하는 거 보여줄게. 얘는 2의 a승의 제곱이니까 내가 t제곱이라고 쓸 거고, 요건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처리하고 얘를 t라고 쓸 거야. 근데 지금 t를 내가 2의 a승으로 치환했으니까 t가 양수잖아요. 양변에 18을 곱해놓고 이렇게 t를 약분할 수가 있어. 그럼 t가 뭐예요? 2분의 9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의 a승이 2분의 9입니다. 그럼 a는 뭐야? 로그 2에 2분의 9. 근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큰일 났어요. 여기를 잘못 썼어요. 자, 다시 풀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좀 더 일반적인 연립 방법을 보여줄 수 있어. 봐봐. 연립하는 거 잘 봐봐. 여기서 2의 x승이 3분의 2 a승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봐. 양변을 2의 a승으로 나눠주면 이쪽 3분의 1 맞아? 근데 이쪽 2의 마이너스 x승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내가 물어보자. 자, 2의 x승은 뭐야? 3. 그렇지. 얘도 잘한다. 자, 이거 3이야. 문제 훨씬 쉬워졌죠. 넣어보면 2고 2의 a승이 6이네. 그럼 a는 로그 2에 6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끔 쉬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이런 계산이 안 돼서 틀리는 거죠. 맞죠? 자, 쓰세요. 순서를 잘 써. 요게 1번. 그 다음에 기하적 성질로 요걸 찾은 게 2번. 그 다음에 얘가 교점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못 쓴 거야? 요게 3번. 과정도 적어놔. 함수의 대입. 이걸 엄청 못하더라고. 함수의 대입.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이건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역과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 이런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 지울게. 이건 비단 지수로그 함수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지? 그치? 근데 A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내가 점 A를 밝혀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가자. 보통 임의의 점 여러분 T라고 잡으시잖아. 그죠? 그 Y좌표값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T를 여기다 넣어도 되지. 그치? 자, 얘는 둘이 같은 거야. 첫 번째 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식. 아직 이거 못 썼네. 그죠? OB는 3호의 H. 자, 봐봐. 여기다가 3배하면, 또는 뭐 여기다가 3배해도 돼. 어쨌든 여기다 3배하면
뭐랑 같은 거야? 이 OB의 길이랑 같은 거지. 이건 구해야지. x에 0 넣어서 2의 a승. 자, 이렇게 둘이 연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 되겠어? 그럼 연립 아이디어를 또 같이 한번 내보자. 어떻게 이 두 식을 연결할 건지. 자,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 2의 a승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거든? 자, 1번식을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2의 a승이다 라고 써주면 이 2의 a승만 t 관련식으로 바꿔주면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거든. 근데 밑에 보면 2의 a승이 나와 있지. 이거네. 그죠? 2의 승자리에다가 뭘 넣어버리는 거야. 이게 아주 고전적인 연립 방법이 되는 거지. 3 곱하기 2t승 마이너스 3.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유인데 뭐 분배해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 2t승을 곱해서 얘를 지워도 돼. 양변에 2t승을 곱한다고 쳐봐. 그럼 요건 제곱이 돼. 4t승이라고 써도 되고. 자, 이거 지워지고 얘 그대로. 되죠? 가지고 오면 2차 방정식처럼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일 거고 3 넘어오면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내가 이렇게 써도 이해할 수 있지? 요 4t승을 2t승, 2t승으로 찍고 3일, 3일로 찢어가지고 내가 4 곱하기 2t승 만들면 되잖아.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K 같은 걸로 치환하시지만 치환 안 해도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t승은 3, 여기서 2t승은 1. 근데 이거 풀면 t가 0인데 지금 보면 t가 1 쌓으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건 탈락이고 여기서 t가 몇이야? 로그 2에 3이야. 자,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이 a 값도 나오는 거고. 됐어, 얘들아? 됐어, 얘들아? 얘들아, 내가 니들이 이 함수 관련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점 잡고 나서 어버버버 하든가 아니면 이 힌트 보고 나서 시작을 못 해. 방금 했던 두 가지 방식으로 8번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봐요. 알겠어? 그리고 요 연립. 요거를 극복하시면 이걸 극복하셔야 3등급 이상을 노릴 수가 있어. 알겠지? 모든 지수로그의 기본 4점짜리니까 심화 4점짜리 문제 말고 한 10번, 11번, 12번, 13번 정도에 나오는 지수로그 문제들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다. 그래? 그래. 그 다음에 9번 쉬워. 9번 해봐. 9번 하고 쉬게. 9번 슥 풀어봐.
자, 봅시다. 벌써 풀었어야 되고요.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요 X의 보고랑 밑 보고 그래프의 방향이 바로 잡히셔야 되고, 정의역이 2부터 5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X에 2를 넣은 함수값이 최대값 3이고 X에 5를 넣은 이 최소값이 1이구나. 이렇게 문제가 풀리셔야 돼요. 됐죠? 됐죠? 연립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문자 하나를 지우면 제일 좋다 그랬지. 그리고 나는 밑이 1보다 작은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 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b가 바로 지워져요. 이거 사라질 거고, 얘는 이게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로그 2의 5-a 빼기 이거, 얘는 되고 있지? 그죠? 그럼 이거 밑이 같은 로그들이야 합칠 수 있고, 밑인 로그가 2가 되는 방법은 진수가 4겠죠. 얘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5-a는 8-4a, 그래서 3은 3a가 되면서 a 값이 1이 나오고, 여기에 1 넣어주면 여기 0 돼버리면서 b가 3. 되지? 이것도 못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 이제 좀 더 공부해 볼 만한 건 이제 로그 함수의 방향성과 우리가 이 a, b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수가 있다고. 이것도 지수 함수랑 똑같이 적을게, 얘들아. 8번 밑에 보면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2라고 해서 이론이 하나 적혀 있고요. 우리는 그 밑에다가 또 로그 함수 개형 4개 한번 적어 봅시다. 여기 밑에 적으란 얘기예요. 자, 오늘 배운 지수함수 지수함수 개형 4개 잊지 말자.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것도 교재에선 이렇게 배웠어. 밑이 1이 아닌 양수다 라고 배울 때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대표중점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고 배웠지. 예를 들어 로그 2의 x 같은 거 아예 2라고 적을래? 그 다음 밑이 1보다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배웠죠. 그리고 아예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밑이 증가하면 그래프의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냥 공부해놔. 밑이 크면 증가를 방해한다 그랬지. 이게 3x고. 그러니까 얘가 뒤집힌 게 이제 3분의 1x가 되는 거야. 저 1,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역전이 돼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밑 크기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어려워서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일단 증가 경향을 가진 로그 함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로그 함수의 밑은 증가를 방해한다 그랬어. 기억나?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를 방해해요. 그래프를 쭉 잡아 당긴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요거 접힌 게 이제 로그 3분의 1 x야. 그래서 밑이 가장 크고 밑이 가장 작은 애들이 x축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죠? 밑이 가장 큰 애들 또는 밑이 가장 작은 애들은 이렇게 x축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 이러면 안 헷갈릴 거야. 밑 크기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교재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개형이고, 나는 니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냥 밑이 1보다 큰 거 기준으로 4가지 방향으로 가르쳤지. 자, 일단 가장 대표 밑이 1보다 큰 거.
여기서 이제 x에 마이너스가 달리면 y축으로 접혀서 원점으로부터 잘 봐. 왼쪽으로 한 칸. 얘는 대표 정점이 여기고 지수함수에선 x에 마이너스가 달린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로그 함수는 처리를 못해. 그래서 x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그래프 방향이 다 왼쪽이야. 자, 그 다음에 함수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려 있는 거. 얘는 이제 x축으로 접혀서 내려가지. 근데 x의 부호가 플러스잖아. 항상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발산하는 경향이 있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놔야 돼. 근데 이 마이너스는 요 밑에 들어가서 약간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해.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했어요. 나는 여기 마이너스를 빼서 밑이 1보다 큰 걸로 해석을 잘 안 했었습니다, 쌤 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렇잖아. 밑이 아까 그 9번 문제 보면 여기 2분의 1이었잖아. 그거 보고 바로 내려가게 그릴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x에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식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제 이런 로그 함수는 봐봐. 이렇게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진행해요. 왼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식 전체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위에 거 접힌 거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이 밑에다가 넣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a에 마이너스 1승 처리해가지고. 위에 올려도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그런 형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도 4개. 그럼 봐봐. 만약에 아까 9번 문제에서 이런 데가 2, 3으로 밝혀져. 그럼 니들은 뭔가 2,3이 읽히긴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그래프가 무슨 역할이냐고. 뭐 2차 함수에선 꼭지점이었고 뭐 무례 함수에선 시작점이었던 것처럼. 얘네들은 그냥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아니고 그래프의 어떤 대칭성을 담당하는 이 원점 역할인 거야. 그 다음에 x의 부호 보고 밑 크기 부호 본 다음에 밑 크기 본 다음에 얘네들의 진행 방향 이런 걸 보는 거야. 이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얘를 어떤 새로운 좌표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이 이제 새로운 대표 정점.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 함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점근선이 돼. 내가 어떻게도 가르쳤어? 얘가 뭐야? 진수가 0 되는 값. 이렇게도 가르쳤잖아. 알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정보 하나를 감춰놔도 대충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아, 이게 점근선은 x는 a고 이렇게 떨어지는 애구나. a가 일로 오면 이렇게 떨어질 거고 a가 일로 오면 이렇게 떨어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조금 쉬자. 35분까지 10분만 쉬고 정리합시다. 우리 또. 자, t로 주고 나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이런 거란 말이야. x가 양수일 때는 2x, x가 음수일 때는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t가 x에 대해서 2의 x 또는 2의 마이너스 x인데 왼쪽에선 이것 따라 오다가 오른쪽에선 이것 따라 가는 요 0,1에서 뾰족한 미분 불가점이 나타나는 t야. 그래서 보면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어쨌든 문제 풀 땐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t 플러스 t분의 64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양변에 t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4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 되는 t인데 t는 2의 절대값 x였어. 그럼 절대값 x는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2제곱이고 이게 2사승이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요즘 부등식을 풀어낼 때 x가 뭘 거냐라는 건 이런 간단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에서는 여러분 소직선을 상상해 보시면 좋아. x가 절대값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양수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살아야 되고 음수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x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어요.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아쉽게도 수학상이죠, 수학상. 지금부터 또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6개. 이해되니?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들이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기초 지식도 되게 없더라고. 만약에 밑이 2분의 1 같은 거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밑을 다 통일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요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요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밑들을 다 지워버리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2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그럼 요 2분의 1이 그러니까 마치 방정식 풀듯이 하는 거거든. 요 2분의 1이 넘어가는 느낌이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부등식이니까 이 2분의 1이 양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을 주시면서 밑이 1보다 작은 게 넘어갔으니까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걸 잘 아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게 정수 x라면 정수가 몇 개인지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요거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밖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7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너네 이게 마이너스 1점 몇 아니겠니? 얘가 마이너스 2점 몇 아니겠니, 얘들아? 왜냐면 8 되면 3이니까. 그럼 요 가운데 될 수 있는 x 정수는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죠. 이런 크기 추정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겠지? 이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정리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9번 밑에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다룰 때 여러분 이렇게 밑이 같은 형태를 다룰 때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형태를 다룰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X 꼴이 반복되는 형태를 다루잖아요. 요 세 가지 가이드라인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지수끼리 같게 만들면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밑끼리 같게 만들면 되고. 또는 지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건 치환하는 거고. 방금 했던 것처럼. 그쵸? 그 다음 10번 밑에 보시면은 또 뭐 로그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얘도 뭐 이렇게 밑이 같을 때가 있고 진수가 같을 때가 있고, 근데 보통 진수가 같을 때는 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밑이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로그 ax 꼴이 반복될 때가 있고, 보통 이 정도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갖고 있죠. 위에 거 어떻게 하면 되니? 진수끼리 같게 만들면 되는데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진수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진수가 같은 상태니까 밑을 같게 만들면 되고, 또는 이 진수를 1로 만들어 버리면 되고요. 진수를 1로 만들어 버리면 밑이 뭐든 간에 로그는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fx 0보다 커야 되고, ax 0보다 커야 되고, bx 0보다 커야 되고, ax 1이면 안 되고, bx 1이면 안 되고, 이런 진수 조건들 다 쓰셔야 되지. 그치? 그다음 요거 치환이고. 제발 요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요. 이거 확인하는 거 잊지 맙시다. 요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렇게 하고요. 12번 풀어보세요. 12번.